두 가지 구질로 삼진을 170 잔다는 거는 지금 생각하면 좀 있을 수 없는 어떤 마운드에서 제가 이제 싫다고 고개를 한 몇 번 흔들었는 것 같아요. 한 번이면은 이만 선배가 뭐 얘가 실수할 수도 있구나. 근데 두 번, 세 번 제가 고개를 흔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합이 다 끝나고 또 그날 경기가 졌어요. 라카룸에 가서 맞아 죽어버렸어요. 진짜 거짓말. 삼성 라운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얘기 나누는 푸른 피의 전설. 정직한 맛으로 100년을 약속하는 교촌치킨. 가치를 짓다 미래를 열다. HS 화성과 함께하는 푸른 피의 전설. 오늘은 90년대 푸른 피의 에이스로 활약했던 김상엽 선수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30년 전 삼성 라이온즈의 한 축을 담당했던 투수 김상엽이라고 합니다. 김상엽 선수 여전히 뭐 야구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금 경일대학교 감독으로 지내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을 뭐 중점적으로 학생들에게 좀 가르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뭐 학생 야구는 인생을 제일 먼저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인생을 제일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이제 다음에 야구를 많이 가르치는 편이죠. 대학교다 보니까 수업을 다 듣고 운동하는 입장에서 사회에 나와서 또 프로야구 선수가 많이 배출되면은 관계없지만은 그렇지 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좀 적응기를 도우려고 노력하죠. 네, 김상엽 선수 하면 워낙 90년대에 이제 맹활약했던 선수라서 어른 푸른피의 전설 팬 여러분 가운데서도 20, 30대 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1993년 KBO에서 삼진왕을 시상하기 시작한 바로 그 첫 해에 삼진왕을 차지했던 선수입니다. 그때 삼진 몇 개 잡았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170 몇 개지, 176개인가 167개인가. 네, 기록을 보니까 170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170개, 뭐 주로 주무기가 어떤 거였습니까? 저는 주무기가 직구하고 카브를 밖에 못 던졌기 때문에 두 가지 구질로 삼진을 170개 잔다는 거는 지금 생각하면 좀 있을 수 없는 어떤. 그 당시 뭐 약 150kg까지 나왔다고 그러니까. 네, 150kg 조금 좋을 때는 150 몇 킬로까지 나온 적이 있었죠. 지금도 뭐 국내 선수들 150kg 던지면 뭐 잘 던진다고 뭐 빠르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때는 스피드건이 조금 발달이 조금 좀 덜 됐을 때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좀 있겠죠. 뭐 그때 졌으면 조금 더 많이 나왔을 수도 더 빨라졌을 수도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93년도에 2위를 차지한 선수가 무려 선동열 선수라고 합니다. 예. 그때 이 선동열 선수의 삼진 기록이 이제 김상엽 선수보다 6개 모자라는 164개였는데요. 선동열 선배를 이겨서 그때 또 기쁨이 또 배가 됐겠어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한 10경기 정도 남겨두고 저 선동열 선배가 이제 초대 탈삼진이라 한 타이틀을 따고 싶었는지 굉장히 경쟁이 심했습니다. 경기도 좀 더 남았겠네요. 더 나왔죠. 더 나오고 저도 그때는 뭐 선발로 나와서 보통 선발 나가면은 한 4일, 5일 쉬고 경기 많은데 저는 한 3일 쉬고 나간 적도 있고 뭐 팀 성적도 맞물렸고 저 개인 성적도 맞물렸기 때문에 3, 4일 쉬고 나간 경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럼 팀 간에도 어떤 삼진왕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혜태하고 삼성하고 그때 좀 치열했고 자, 선동열 선배가 한 3경기 남겨두고 플레이오프 때문에 몸 관리 때문에 이제 포기를 하시더라고. 예, 저도 한 2경기 남겨두고 안 던지는 상황이고 대기하는 상황. 성 감독이 언제든지 나오면은 저도 다음에 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대기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됐었죠. 만들어놨고. 예, 그렇죠. 그렇죠. 스트레스 매운맛으로 확 끝내버려. 오늘의 교촌 레드 시리즈. 네, 김상엽 선수는 89년 고졸 신인으로 삼성에 입단했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고교 졸업 후 바로 뭐 드래프트를 통해서 뭐 프로야구에 가는 게 뭐 자연스럽게 됐습니다만 당시만 해도 대학을 갔다가 이제 프로야구 가는 게 좀 일반적이었죠. 출세가 90% 이상은 다 대학을 갔다가 가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어떻게 이제 대학을 안 가고 바로 프로에 오게 됐습니까? 삼성에서 적극적이었습니다. 많이 적극적이었고 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스카우트하러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래도 뭐 대학 간다는 생각이 많았었는데 너무 적극적이었어 그때는. 대학을 간다면 그때 뭐 연세대학에 결정 나와갖고 연세대학에 가는 걸로 한번 올라가기도 하고 감독님도 내려오시고 이래 결정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도장까지 찍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11월 10며칠까지 프로 도장을 찍으면은 프로에 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 이제 그 안에 저 부모님들이 도장을 찍었죠 프로에. 저는 서울에 가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저 내심 저는 속으로는 프로에 도장 찍어주길 바라면서
뭐 좀 이런 생각이 좀 많았어요. 다음에 약간 좀 복합적이었겠네요. 예, 복합적이었습니다. 대학도 가고 싶기도 하고 예. 프로야구도 가고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고교 졸업 후에 이제 바로 프로야구에 뛰어든 선수가 또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신인으로서 어려움도 좀 적지 않았겠어요?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무서웠죠. 그냥 제 위에 선배들이 보통 뭐 12살, 뭐 작게는 6살, 5살 차이 나니까 선배들이 전부 다 뭐 다 아저씨들이고 뭐 그런 분위기였죠. 뭐 첫 해부 전지훈련 가서도 뭐 어려움 좀 있었다면서요? 전주훈련 가서도 굉장히 어렵죠. 뭐 모든 일 짐하고 일 막노동은 제가 다 했으니까 해야 되니까. 선수들 가방 나르고 그렇죠. 다 도구는 버스에 호텔 먼저 왔어도 선배들이 도착할 때까지 단체 짐은 저희 목이니까 그 또 프론트하고 저희 목이니까 먼저 방에 들어가고 그런 건 없었고 또 방에 들어가서도 제가 전주훈련 캠프 갔을 때 첫 해 캠프 갔을 때 저희 방에 선배들이 8명 저하고 8명 잤는데 그 8명 시중을 다 들어야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새벽 2시에 간식도 가지러 가고 저 뭐 호텔 5층에서 고개도 타보고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위험한 일을 했다는 대단. 5층에서 고개를 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죠? 그 호텔 식당에 식당 문을 다 닫아놓거든. 그러면 갈 수 있는 길은 창문으로 통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는 낭떠러지고 난간을 잡고 5층 식당을 더 낭떠러야 돼.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온다는 가져오는 바나나를 가져오고 네. 그 40일 동안 그걸 갖다가 내가 가져왔어야 되니까. 선배들이 원하시니까 뭐 의무입니다. 의무. 라면하고 의무입니다. 뭐 선배들 뭐 이러면 제가 못 팔겠지만은 의무였습니다. 근데 다른 뭐 선배 선수들과의 나이 차도 뭐 적지 않았겠지만 투수 입장에서 배터리로 호흡을 맞춰야 되는 포수와도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겠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뭐 그때는 이만수 선배가 뭐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였기 때문에 뭐 제가 누구하고 하고 싶다, 뭐 제가 에이스인데 누구하고 맞춰주고 싶시오 하는 그런 선택의 폭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이만수 선배는 제일 먼저 오다지에 4번에 이만수 적어놓고 다른 분을 맞췄기 때문에 선택의 뭐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운드에 올라가면 이제 이만수 포수를 보고 던져야 되는데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네요. 포수가 사인 주는 대로. 제가 잘 모를 때 이제 19살 때 프로에 들어가다 보니까 마운드에서 제가 이제 싫다고 고개를 한 몇 번 흔들었는 것 같아요. 저는 몰랐는데 긴장을 해갖고 저도 고개를 몇 번 흔들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직구 사인 냈는데 제가 변하고 던지고 싶다. 한 번이면은 이만수 선배가 뭐 얘가 실수할 수도 있구나. 근데 2번, 3번 제가 고개를 흔드는 것 같아요. 그 시합이 다 끝나고 또 그날 경기가 졌어요. 역전패를 당해갖고 라카룸에 가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거짓말하고. 맞긴 맞았습니까? 때리진 않고 선배님 겁을 주시는데 다음부터 이제 그러면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어떤 그거를 심어줬었죠. 긴장 정도가 아니고 울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나이 차도 워낙 많이 나고 라카룸에 들어오면서 이제 문을 잠그고 투수들 미팅하고 하는 데서 이제 제가 제일 밑에 똘마니로 12시 하고 있는데 12살 나는 중고참 선배가 뭐 한마디 하시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눈물이 쭉 날 정도로 혼났죠. 가치를 짓다 미래를 열다 HS 화성과 함께하는 프로연피의 전설. 네, 그렇게 시작했던 김상엽 선수 2년차였던 1990년 2.81의 방어율을 기록하면서 12승까지 올립니다. 바로 두 자릿수 승수를 올린 건데요. 이 정도면 이제 좀 자신감도 좀 생겼겠어요, 2년차 때? 그때는 뭐 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제 야구 인생사 최고의 자신감으로 뭐 최고의 공을 던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2승을 거뒀는데 또 그 해에 또 18개, 18개의 세이브도 기록합니다. 이게 사실 뭐 지금 생각으로 보면은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분업체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선발이면 선발, 마무리면 마무리, 전천으로 뛰었다는 말씀이시네요? 12승 18세이브 할 때도 선발승도 있고 마무리 18세이브도 있고 네. 중간도 있고 만약에 지금은 홀드 기록이 있지만 그때는 홀드 기록이 없었습니다. 기록 자체가 아예 없었죠. 만약에 홀드라 하는 기록이 있었다면은 제가 한 50 홀드는 이상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90년 시즌 성적도 좋았지만 또 포스트 시즌에서도 활약을 또 이어갑니다. 해태와 맞붙은 플레이오프에서 김상엽 선수가 2승을 올리면서 해태를 상대로 3전 전승을 거두고 삼성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합니다. 선동일 선수도 있었고 당시에 뭐 타격왕 한대화 선수도 있었는데 이때 해태를 상대로 삼성이 3승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던 거 아닙니까? 제가 2승 1세이브였습니다. 네. 뭐 3승 가운데 2승 1세이브를 한 거죠. 예. 해태를 상대로. 다 던졌죠. 네. 다 던지고 그때 플레이오프 다 던지 3승 하니까 이제 삼성의 수건이 우승을 한번 해보는 게 수건이었는데
해태한테 한 번도 못 이기니까 플레이오프 때 삼성을 하니까 이제는 LG한테는 이기겠구나 해서 코리안시리즈 올라갔는데 4대 0으로 비참하게 날아갔습니다. 해태한테 이겼던 그 기쁨이 선수들이 너무 컸던 건가요? 준비가 덜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LG는 만만히 준비를 하고 올라왔는데 올라서 기다리고 있고. 예, 우리는 좀 게임하고 힘든 과정에서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그래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때 올라갔는 것 같은데 제가 2차전을 던졌는데 2차전 9회 말 투아웃에 김명지 선수한테 동점타를 맞았어요. 투아웃에 이기고 있다가 2대1로 이기고 있다가 2대1로 이기고 있다가 원볼에 커브를 던졌는데 센터 앞에 동점타를 맞고 2대2에서 내려왔어요. 그 경기가 아까웠습니다. 만약 그 경기가 이겼더라면 삼성이 어떻게 될지, 이제 거기서 어떻게 치고 올라갈지 아무도 몰랐으니까. 좀 더 한국 시리즈 우승을 빨리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요. 저도 뭐 프레스 우승 반적 없었는데 그게 최대 그게 아니었나. 푸른피의 전설 구독 많이 눌러주이소. 네, 90년 이렇게 선발과 마무리를 오가면서 전천후로 활약한 탓인지 91년과 92년에는 또 조금 또 주춤합니다. 91년에 6승, 92년에 8승씩 올리면서 조금 또 숨고르게 들어간 듯한데요. 이때 뭐 좀 지쳤던 겁니까? 90년대에 너무 많이 던져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90년도 끝나고 91년도에 김성근 감독이 이제 부임하셨죠. 부임하셔갖고 전주훈련을 제주도로 전주훈련을 가셨는데 전주훈련 갔는데 배려를 좀 많이 해주시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그래갖고 이만수 감독님하고 저하고 룸메이트를 계속 했는데 제주도 가서 룸메이트를 제 동기랑 룸메이트를 그것도 2군에서 올라온 선수랑 룸메이트를 시키더라고. 조금 편하게 해주시고. 편하게 해주시려고. 네. 근데 그 선수가 이제 술을 먹는 거죠. 밤마다. 저는 술, 담배를 그때는 못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하지만은 그때는 아예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이제 방에 자고 있는데 이 선수가 술 먹고 들어가고 온돌방이었어요. 제 친구 자고 있는데 이제 이 다리를 꽉 밟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킬레스 예. 파열됐어요. 파열돼갖고 방법이 없잖아요. 새벽에. 그래서 트레이닝실 갔죠. 시커멓게 해갖고 트레이닝 가고 뭐 어떻게 했노? 제일 먼저 술 검사를 하더라고. 그럼 술 안 먹으니까 술 검사해도 안 나오잖아. 그 목이 타서 미끄러졌다. 야, 이 새끼야 새벽 2시에 무슨 모욕하노? 새벽 2시에 무슨 모욕하노? 신발 하려도 제대로 하셔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계단을 갔다 가면 내가 나갔다 오는 것밖에 안 되고 얘는 울고불고 무릎 꿇고 제발 좀 거짓말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겨울 동계훈련을 하루도 못 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90년 시절. 예, 4월 5일 날 개막전인데 제 기억에 3월 31일인가 4월 1일 날 기부스를 풀고 개막전을 던졌다. 개막전에서 롯데하고 할 때 세이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야구가 이렇게 쉽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6세이브인가 뭐 3승 6세이브인가 하고 나서 이제 그 힘이 떨어지던 거죠. 힘이 떨어지니까 야구도 안 되고. 그래도 92년도에는 뭐 8승이지만 15세이브는 올렸어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5월 17일 태평양전 세이브 장면이 이제 멋진 장면으로 남아있는데 여기서 바로 삼중살이 나오더라고요. 이 그림 한번 보고 갈까요? 조금 잡기 쉬운 볼을 어렵게 잡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다 한번 생각해보고. 강기훈 선배를 약간 디스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강기훈 선배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선배니까 초등학교 선배고 고등학교 선배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지만은 그때는 학연, 지연 이런 게 조금 있었거든요. 암년 중에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완전히 없다고는 말씀 못 하겠지만 그때는 더 좀 많았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삼중살이라는 게 경기를 하다 보면 진짜 뭐 겪기 힘든 거 아닙니까? 저도 처음 해봤습니다. 저 던지면서 처음 해봤는 것 같은데. 그 딱 맞는 순간에 살짝 놀랐겠어요? 놀랬죠. 그 뭐 정타로 맞춘 자체가 원래 저 선배가 정타로 칠 수 있는 선배가 아닌데 정타로 맞은 자체가 저는 좀 놀랬죠. 맞으면 바로 득점이 되는 득점이고, 상황. 예. 그런데 바로 이제 삼중살로 끝났으니까. 예. 내려오면서 뭐 강기훈 선배한테 좀 고맙다고 얘기했습니까? 뭐 항상 뭐 수비 유중일 선배도 그렇고 강윤 선배도 그렇고 김용국 선배도 그렇고 그때 내야수가 정말 좋았습니다. 삼성 내야수가. 삼성이 나도 철벽이었죠. 예, 절벽이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그 선배들 때문에 뭐 일루 신경식 선배도 계시고 너무 좋아가고 뭐 항상 게임 끝나고 이기면 항상 고맙다고 인사드리죠. 푸른피의 전설 구독 많이 눌러주이소. 바로 93년도에 다시 포텐을 터뜨립니다. 개막전부터 쌍방울을 상대로 17대 0 완봉승을 기록했더라고요. 근데 17대 0 정도 되면은 선발 투수 바꾸는 거 아닙니까? 개수가 적었습니다.
개수가 적었고 완봉의 어떤 욕심을 났기 때문에 뭐 감독님 바꾸자 하면 바꿨겠지만은 뭐 지금 같으면은 지금 야구 같으면 완봉이 없습니다. 볼 개수에 한 80개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게 지금하고 그때 야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났던 거죠. 지금은 선발 투수 개막전에 말 던져도 8, 90개 이상은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120개, 130개를 던졌으니까 무리를 했던 거죠. 올해 이제 삼성 프로야구 개막하고 나서 삼성의 뭐 1선발, 2선발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스 선수나 또 원태인 선수도 5회까지만 딱 던지게 처음부터 미리 딱 정해놓고 가더라고요. 한 7, 80개 정도. 뭐 충분하게 그거는 뭐 더 8개 구단이 10개 구단이 전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선발 투수들은 그래야 또 롱런을 할 수 있어요. 1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될지 지금 뭐 개막전 한 게임 잘 던져 이기겠다고 하다 보면은 그 선수를 잃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 팀이 망가지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방금 이제 김상엽 선수가 93년 개막전에서 완봉승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까지 김상엽 선수는 90년부터 4년 연속 개막전에 나서서 승리 투수가 되는 흔치 않은 기록도 남겼습니다. 뭐 개막전 그러면 무조건 김상엽 선수네요. 재밌었습니다. 저는 관중들이 많으면은 많은 경기 이런 경기가 저한테는 좀 맞았던 것 같고 좀 즐겼던 것 같고 한데 이제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좀 많이 힘들어할 때 또 이제 관중들이 좀 실망할 때도 많았죠. 근데 제 자신은 좀 팬들이 많고 관중들이 많은 경기가 던지기가 좀 좋았던 것 그 당시에도 외국인 투수가 있긴 있었죠. 있었습니다. 올해 프로야구 개막 때 보면은 개막 5경기 전 경기에 선발 투수들이 전부 외국인 투수였거든요. 10명 다.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뭐 10팀이 전부 다 개막전에 외국인 투수가 나갔다는 거는 아마추어 지도자 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프로에 있는 지도자 분들도 좀 생각해갖고 좀 뭐 한두 명이라도 뭐 개막전에 국내 선수들이 나가면은 좀 모습도 좋고 그렇지 않나 뭐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이번에 그 기록을 보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왕이 우리 토종 우리 국내 투수들이 개막전에 좀 멋지게 장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네, 93년 또 초대 3전에 오릅니다. 이때도 여전히 주무기는 뭐 빠른 공. 네, 빠른 공, 커브 두 가지밖에 못 던졌습니다. 제가 던질 줄 아는 게 다른 투수들은 6가지씩 던지는데 저는 머리가 나빠하는지 몰라도 두 가지밖에 못 던졌습니다. 그 포수 입장에서 뭐 사인 내기는 좀 편하겠네요. 예를 들면 타자들이 알고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밖에 못 치니까. 근데 지금의 타자들 컨택 능력은 직구와 변하고 카보는 한 타이밍으로 칠 수 있는 컨택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조금 기술적으로 그 한 타이밍에 칠 수 있는 기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구를 노리다가 커브가 오면 잘 못 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치더라고, 컨택이. 근데 그때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 뭐, 왜 못 치는지 몰라. 나를 봐주는가. 왜 못 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뭐 제가 뭐 좀 두 가지 빼면 못 던졌습니다. 투피치로 얻어봤던 뭐 103진왕을 했으니까 뭐 대단한 기록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네요. 뭐, 공이 좋았나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커브가 빨라요. 빨리 가다가 뚝 떨어진다. 빨리 떨어집니다. 또 다른 투수들과 커브가 폭은 비슷하다 생각하지만 커브가 한 10km 이상 빠르다. 그리고 제 직구가 약간 내추럴을 합니다. 직구가 약간 움직이는 볼. 직구가 똑바로 안 오고 얼굴이 조금 움직이더라고. 장점이지. 지금 생각하면 장점이지. 네, 그렇죠. 뭐 타자들 입장에서 깨끗하게 들어오면 치기 좋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약간 흔들리면서 들어오니까. 그럼 공이 좀 무겁고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그때는 지금같이 뭐 전체 전 구장이 컸더라면은 승률이 조금 더 높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지금 옷에는 제 나름대로 한 번씩 정도도 덜 맞으니까. 덜 맞고 장타도 덜 맞고 구장이 넓으니까. 한 번씩 그런 생각합니다. 스스로 한번 해봅니다.